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아. 자, 다음 주 시험 원래 화요일인데 월요일 날 시험 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1교시 끝나고 한 11시 정도 돼서 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어떤 공부를 했냐면은 음, 자, 소리 전공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공부인데, 자, 우리가 당질에서 마지막 현미와 백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미하고 백미 차이점은 뭐예요? 쌀눈이 있느냐 없느냐. 자, 현미 같은 경우에는 이 쌀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화가 되어서 어떻게 싹이 나서 곡식으로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근데 백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주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쌀눈을 떼냈다는 거. 자, 그래서 보면 약간 굴곡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백미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나 이런 면에서 뭐 먹기는 좋은데 현미보다 조금 떨어지겠죠, 영양분이. 자,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2배 이상 높다는 거. 자, 그리고 뭐 단백질, 지질, 칼슘, 인륜, 아연, 무기질, 비타민 A, B, C, ABC가 아니고 B1, B2, B3, 기타 등등 이런 비타민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 많은 사람들한테 기호성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현미와 백미의 영양 성분 함량을 보면 현미 같은 경우 당질이 좀 적고요. 다른 것보다 뭐 인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그 다음에 칼륨도 좀 많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설탕에 대한 이야기 하고 요 당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설탕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요. 자연식품의 감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양에는 기원전 3세기 전부터 한나라 때 설탕 시럽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설탕 제조법은 당태종 시대 때 인도에서 배워와서 설탕을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당법, 설탕을 만드는 방법은 페르시아, 이집트, 유럽에서 각국에서 전파를 됐고요.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갔고, 이런 향신료의 전쟁, 그 다음에 이 본래 설탕은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 약효 성분을 빼내는데, 그 다음에 양념, 그 다음에 장식 재료, 그 다음에 썩지 않도록 방부제 기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또 미생물에 대한 증식 억제, 그리고 제품의 저장 수명을 연장하는 것.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하면 또 당이 많은 게 안 좋다고 해 나오죠. 충치나 그다음에 비만 이런 관계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선호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또 줄여가야 되는 현실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 원당을 정제해서 만드는데 순도는 99.9%입니다. 그 다음에 황설탕 같은 경우 순도는 한 92%, 그 다음에 흑설탕은 한 86%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분당이나 갈설탕은 뭐 거의 97%, 99%대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설탕은 에너지만 높고 뭐가 없다?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빈 영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나고 또 비만, 당뇨병, 이런 치아질환, 그 다음에 과잉행동 이런 것들을
당이 팍 떨어지니까 이제 막 이제 짜증내고 하는 그런 역할이다. 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자, 어린아이 같은 경우 하루에 100g 이상 섭취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콜라 같은 경우에 뭐 설탕으로 치면 7숟가락, 그러면 한 70g 정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당 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유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많이 먹으면 우유 1리터를 마시면 한 설탕 한 4숟가락 정도, 3, 4숟가락 정도, 3.5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37, 35 정도 되니까 3숟가락 정도.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자, 당과 관련해서. 자, 당질, 탄수화물을 가지고 먹는 건데, 자,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데,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되겠다는 거, 알맞게 먹어야 되겠다는 거. 자, 그러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쭉 기능과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오늘 배운 데까지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자, 우리가 프로텍틴 단백질.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 많이 들어봤죠. 자, 아미노산이 펩티드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 단백질도 뭡니까? 5대 영양소 중에 한 가지죠. 그죠? 자, 이거는 뭐가 된다? 조직의 원료가 된다. 어떤 조직? 조폭 조직이 아니라 인간의 조직. 자, 인간의 조직은 뭐예요? 자, 이런 피부, 뼈, 머리카락. 말해서 머리카락부터 시작하잖아요. 발끝에는 뭐가 있어요? 네, 발톱.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자,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자, 이러한 것들은, 자, 주요 구성품이고 조직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거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러한 아미노산은 크게 나눠서 몇 가지? 네, 2가지가 아니라 20가지. 자, 20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크게 나눠서 5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인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직인데 또 어떤 조직?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연골 있잖아요. 연골. 자, 이런 것도 콜라겐이죠. 콜라겐 같은 경우 피부. 자, 이런 역할도 단백질이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손톱 같은 경우, 자, 케라틴 단백질로 가지고 만들어주고요. 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 뼈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뭐다? 이것도 바로 단백질이라는 거. 그래서 어릴 때 어느 정도, 네, 고기를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단백질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면역을 키운다는 거, 그리고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면역적인 활성화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다? 이러한 단백질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신체를 보호하는데 제일 외부에 있으면서 맞닥뜨리는 게 뭐다? 자, 피부죠, 피부. 자, 침입을 방지합니다. 자, 그리고 방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혈관이 손상돼 피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피를 응고시키주는 응고 단백질이 또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자, 이런 것들이 뭐다? 항체를 가지고 면역 기능을 하는 것이 뭐다? 단백질이 하는 기능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단백질을 이런 보충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거, 먼저 뭐 계란이라든지 흰 고기, 흰 닭, 가슴살 같은 거, 그 다음에 흰 우유 같은 거, 그 다음에 흰 콩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자, 잘 먹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단백질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효소를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거. 자, 이런 효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서당이 있어야 포도당을 분해해서 과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화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효소를 만드는 거, 호르몬을 만드는 거. 자, 호르몬을 먼저 합성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 인슐린이라든지 당뇨병을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자, 갑상선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항진이 있고 저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친구들 보면 젊은 친구인데도 이런 떨림이 오는 현상들, 자, 술 먹은 수중증처럼 떨리고 하는 것 등 같은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갑상선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된다? 빨리 내과를 가서 이런 검사도 한 번쯤 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기의 신체가 이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또 하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은 자,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영양소를 운반한다는 거. 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단백질이. 그래서 필수다는 거. 자, 이 단백질이 없으면 영양을 전달을 못 하겠지요. 영양소 운반을 못 하겠지요. 그죠? 아미노산을 자, 히스타민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역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서 또 활동을 하고 근육을 구성하고 세포막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피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아시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 단백질이 만들어낸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뭐 각종 전달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른 것들은 다 재생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술 마시고 나면 속 굉장히 아프지요. 근데 하루 지나면 살아나잖아요. 괜찮아지잖아요. 손상이 됐지만 왜 회복이 그래 빠르냐? 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먹고 그걸 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만큼 회복력이 빠른 거예요. 빨리빨리.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서 나중에 회복 불능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회복이 빠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장 느린 게 뭐예요? 가장 느린 게 뼈라고 얘기했죠. 평균 한 100일 정도 걸린다 했죠. 그죠? 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다. 그 다음에 신경은 죽고 나면 절대 재생이 안 된다 했죠.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뭐 줄기세포는 진짜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단백질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런 좀, 평형을 맞춰준다는 거. 자, 인간의 감각이 뭐 오감을 얘기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거예요? 평형 감각. 이런 감각까지 자, 우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평형 감각이 아니라 자, 뭐가 하나가 많다. 항진이 되면 다시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저하가 되면 업시켜주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몸의 신체의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여기에 있는 단백질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구성이 단백질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총 몇 가지? 5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면역 기능이나 화학 반응이나 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몇 가지?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자, 나머지 11가지는 자, 11가지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다 돼요.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가지 중에 9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자,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좀 적어가면서 하세요. 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 9가지, 그 다음에 불필수 아미노산 11가지, 11가지는 뭐 인체에서 합성을 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막 필요하다. 자, 왜? 인간이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자랄 때는 어때요? 자, 성장기에는 자, 아르기닌이라는 단백질이 또 효소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술 같은 거 했다. 그럼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할 때는 글루타민이라는, 예, 자,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마다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좀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필수한 아미노산이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또 굉장히 좀 많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오늘 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완전 단백질이라 해서 좀 외부에서 흡수를 하는데 이 20가지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 자, 이런 걸 보면,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뭐, 계란이나 우유, 대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좀 완전 식품으로 좀 좋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단백질이 있는데, 그냥 육류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류를 섭취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이 육류에는 지방이 들어가 있고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단백질도 흡수하지만 몸에 좀 안 좋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난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아미노산 스코어도 자, 기본을 우리가 포도당, 당도 자, 그때 얘기할 때 기준을 뭐로 잡았나요? 100으로 잡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러한 단백질도 기준 자체를 이제 100으로 잡고 이제 보통 식품에 이제 적용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 이렇게 이제 총 계략적인 부분으로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자, 중간고사 칠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칠 때 잘 미소 지으면서 공부한 걸 칠 수 있도록, 그러면 혈류량이 20% 증가돼서 평소에 생각나지 않은 것들이 충분히 생각이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미노산 몇 종류? 네, 20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20종류 중에 9가지는 인간이 몸에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걸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된다. 그걸 뭐란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의 역할들은 많이 있는데, 자, 그게 뭐다? 자, 근육이나 피부를 만들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역을 이제 높이는 기능, 단백질이. 자, 그 다음에 효소, 호르몬 합성작용을 하는 작용,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영양소를 운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작용. 자, 이런 것들 반드시 알아두고, 마지막 5번째, 자, 산이나 염기나 이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맞춰주는, 자, 평형 작업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쓴 리포트나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시간 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중간고사 잘 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